가전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K씨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야기가 제각각이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K씨의 매장에 매주 일요일마다 꼭 오는 남자 손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점원들 사이에서 체크맨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체크맨은 보기에는 30대 초반 정도로 키는 작지만 얼굴이 바람의 검심 주연인 사토 다케루를 닮은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라고 한다. 체크맨은 매장 입구로 들어오면 곧바로 TV 코너로 향한다. 거기서 TV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TV 한 대 한 대마다 붙어있는 가격 카드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체크한다고 한다. 그리고 구부러진 가격 카드를 정성스레 바로 잡아준다고. 그 모습이 역시나 뭔가 장애가 있는 행동이라고 점원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별다른 난폭 행동은 없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구부러진 가격 카드를 제대로 고쳐주기 때문에 간섭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 점원 중에는 그가 가게에 들어오면 일부러 가격 카드를 빼놓는다던가 하는 못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순회하는 루트는 거의 정해져 있어서 TV 코너를 시작으로 그 옆에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구,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순으로 외축으로 쭉 돌고 나서 웬일인지 중앙 부분은 빼놓고 돌아간다. 추측이지만 계산대의 여자 점원들이 쳐다보는 것에는 약한 것 같다는 것이다. 어느 일요일 K씨가 손님에게 냉장고를 안내하고 있자 그곳에 그 체크맨이 와서 구부러진 가격카드를 고쳐놓고 있었다. 그러자 K씨가 상대하고 있는 할머니가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가 체크맨을 향하여 "수고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말을 걸었다. K씨도 얼떨결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체크맨은 두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앞에 있는 가격 카드만을 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듯 기쁜 웃음을 떠올리고 있었다고. K씨는 기뻐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고른 냉장고는 유명 국산 메이커 제품으로 인기가 있어 상자에 담긴 재고품은 없이 전시된 물건 자체로만 판매가 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혼자 산다고 하셔서 크기도 적당한 데다 지금 쓰는 냉장고가 고장이 난 바람에 서둘러 구매하러 온 것이라 K씨는 "전시품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조금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구입을 하시게 해드렸다고 한다. 계산을 마치고 배달 카운터에 안내하고 있자 전자레인지 코너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들렸다. K씨와 할머니는 놀라서 그쪽을 돌아봤다고 한다. 몇 명의 점원들이 달려들어 둘러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체크맨이 매장 안에 다 퍼질 정도의 큰 소리를 계속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매장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상당히 혼잡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체크맨은 주위를 둘러싼 점원들을 위협하듯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서 그중 갓 전근해온 점장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점장이 체크맨의 팔을 잡은 순간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매장 내를 찾아봐도 창고를 찾아봐도 없었다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새에 밖으로 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갓 전근해온 점장은 체크맨에 대한 것을 몰랐으므로 가격 카드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의를 주고 말았다는 것. K씨와 함께 시종일관 그것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불쌍하기도 해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점 내에서의 방화훈련이 행해졌다고 한다. 아침 오픈 전 시간을 이용하여 소방서에 실제로 전화도 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훈련을 했다고 한다. 화재 발생에서 시작하여 발견팀, 통보팀, 피난유도팀, 소방팀, 그리고 손님 역할이 있었는데 K씨는 그 손님 역할로 피난이 늦어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손님이라는 설정이었다. K씨는 어디에 숨을까 하며 냉장고 코너 근처로 왔을 때 갑자기 옷을 잡아당겨지는 바람에 뒤로 나자빠지고 만다. 그곳은 냉장고와 냉장고 사이로 딱 냉장고 한 대분의 틈이 있었는데 누가 잡아당겼는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쭈그려 앉아있자 곧바로 불이야! 불이야! 하며 피난훈련이 시작되었다. 통보팀이 실제로 소방서에 전화를 건다. 계속해서 3명의 유도팀이 출구는 이쪽입니다 라며 K씨의 바로 앞으로 지나갔지만 3명 모두 K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소동이 일어나서 K씨 어디 있어요? 라고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일 나겠네,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나왔다고 한다. 어디에 숨어있던 겁니까? 라고 물어오길래 숨어있던 장소로 모두를 안내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막가까지 쭈그리고 숨어있던 틈새가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그 장소로 보이는 곳에는 틈 대신에 반품되어 들어온 어떤 냉장고가 있었다고 한다. K씨는 그 냉장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K씨가 일요일에 할머니에게 판매하고 화요일에 배달했던 냉장고였다. 하지만 배달 담당자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 즈음에는 배달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린 후 그 시간에 배달을 갔더니 그 몇 시간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배달 담당자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던 때는 이미 이웃분들의 전화로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 아침에 전화드릴 때는 냉장고 오기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할머니는 홀로 살기 때문에 빈집이 되어서 냉장고는 캔슬되었다. 가족들에게 대금을 돌려주고 냉장고는 목요일에 매장에다 돌려놨다고 한다. K씨가 정말 이상하다는 듯 피난훈련 때 분명히 누가 잡아당겨서 넘어졌거든? 그리고 그 틈새에 있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틈새는 없어졌고 그 할머니의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다니까 라고 말한다. 내가 다른 차원이나 이색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 라고 말하니 K씨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 할머니 냉장고가 은신처가 되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피난훈련이라서 숨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대답한다. 내가 누가 잡아당겼을까? 물어보자 K씨는 뜬금없지만 돌아가신 할머니나 아니면 체크맨일지도 모를 거라 생각돼. 왜냐하면 그때도 체크맨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나서 순식간에 사라졌잖아. 체크맨도 그 냉장고에 은신처를 쓴 거야 라며
조금 흥분한 어조로 대답한다. 그때부터 가끔씩 매장 안에서 기괴한 사람 그림자가 목격되곤 한다고 한다. 그것은 폐점 후 어둡고 조용해진 점 내에서 꿈틀대는 사람 그림자라고 한다. 점원들이 서로 나눠서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점원들 사이에서 혹시 체크맨의 생룡은 아닐까? 라는 소리도 들린다. 그 사람 그림자의 동선이 체크맨과 똑같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행동이 그의 행동과 흡사하다고 한다.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올 수 없게 된 체크맨이 생령을 날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체크맨은 매장에 오지 않았고 소식도 그 이름도 모른 채로 남게 된다. 호일담.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분들에게 연락이 와서 낡아서 고장난 냉장고를 재활용품으로 K씨의 매장에 가져다 놓고 그때의 냉장고를 다시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낡은 냉장고 안쪽에 사인펜으로 글씨가 남아 있었다는 것. 아마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듯한 마지막 글씨였을 것이다. 냉장고야,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할머니는 사인펜을 손에 쥔 채로 돌아가셨다고 한다.